2023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역별 우수자를 위한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골고루 다 잘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 국어든 수학이든 아니면 영어든 탐구든 한 가지 영역을 흔히 말해서 폭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없겠구나, 정시 지원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내가 망한 영역을 최소화하고 또한 내가 잘 본 영역들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학들, 그런 전형들을 한번 알아보는데, 모든 대학을 다 살펴볼 수 없기에 특별히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등급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 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 4, 2, 4, 5입니다. 국어가 6, 수학이 4, 영어가 2등급, 그 다음에 탐구가 4등급, 5등급입니다. 100분위를 놓고 보면, 자, 국어 37, 수학 67, 영어는 아까 했지만 2등급이었고, 탐구가 66, 40입니다. 대략 봤을 때, 그렇게 뭐 특출나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영어가 2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60%대가 한 두 개 보인다는 게 좀 위안이 되는데, 이 학생을 표점을 더 더했더니 307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치표상 표점 가지고 하는데 307점의 표점 가지고 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이름 있는 대학들 하기 쉽지는 않죠. 게다가 백분위합,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의 백분위합은 157입니다. 되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배치표상 이 점수 안에 들어오는 수도권 대학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대 ICT 융합공학부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근데 강남대 ICT 융합공학부 우리 자연계열은 수학을 50% 반영하고요. 또 영어가 30%, 탐구는 20% 반영하는데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용지표가 10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어가 6등급인데 일단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학 4등급에 해당하는 그 67%의 100분위를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그 강남대에서 영어는 1등급이면 100으로 환산해주고 2등급은 90으로 환산해주는데, 이 친구는 2등을 맞았기 때문에 95점을 환산받는 거고요. 게다가 강남대 지원하는 풀들이 보통 3, 4등급이 많이 지원한다 그러면 영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를 좀 얻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탐구는 하나는 4등급, 하나는 5등급. 그래서 66과 40이었지만 40은 과감하게 버리고 66을 활용하는데, 탐구는 반영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걸 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ICT 융합공학부가 82명을 모집했고 경쟁률이 5.35대 1이었고, 충원 합격자가 무려 74명이나 있었던 요 학과였는데, 강남대 그 입결 자료를 봤더니 평균 65.5%가 등록자 70% 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수학하고 탐구의 평균만 말하는 가 되겠죠.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는 제껴놓고 수학하고 탐구의 평균이 65.5, 100명 중에 70번째 성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00분야비 157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탐구를 두 과목 했을 때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과목만 했을 때 하면 이 친구는 52.33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4분을 안 하면 50.33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한 과목만 하면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친구의 환산 점수가 785.5가 나옵니다. 대학에서 제공했던 그 합격 점수는 781.5가 등록자의 70% 컷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수보다는 이 친구가 좀 높게 나오는 거죠. 합격인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쏙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산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그 환산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영역별로 이 친구는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 수학을 극대화시켜주는 전형을 썼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36337입니다. 자, 국어가 3등급, 수학이 6등급, 영어가 3등급, 탐구가 한 과목에 3등급, 한 과목 7등급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7등급이 보여요. 7등급이 보이는데, 자, 국어는 85%, 그 다음에 수학은 33%. 수학 33% 맞고 수도권의 대학 가기 거의 포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영어는 3등급. 그 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은 79%고 한 과목은 9%입니다. 완전히 뭐 이거는 찍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한 과목은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친구의 표점합은 287입니다. 그리고 백분위합은 133.5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더한 겁니다. 요거를 다 더해서 더한 게 133.5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를 붙은 학생입니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는 입시 그 입결 자료를 보면 798점이 70% 컷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798점에 해당하는 그 백분위 70명에 해당하는 그 점수가 75, 17, 68 이런 거. 75는 국어, 17은 수학, 68은 탐구 한 과목. 그리고 그 학생의 평균이 60%.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번째 학생의 평균 60%. 여기서는 국어하고 탐구가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건 제가 입시 결과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75, 17인데 이 17이라는 숫자는 수학의 백분인데 이건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강남대는 사회복지학분 인문은 국어하고 그 다음에 국어 50%, 그 다음에 영어가 아까 3등급이었죠. 영어 3등급은 30%, 그 다음에 탐구는 20%인데 탐구가 그래 나쁘진 않은데 국어가 제일 좋은데 국어가 50%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아까 95점이었죠. 90이었나요? 앞에서 영어가 2등급이 95였죠. 95에 30%. 그 다음에 탐구도 잘했는데 20% 반영해서 이 친구는 환산 점수가 무려 85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798점보다 훨씬 상회하죠.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7등급이 있는데 물론 이제 평균 7등급이 수도권 못 가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7등급짜리가 있어도 수도권을 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이 되게 높게 쳐주는 대학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을 되게 높게 쳐주는 대학 전형이 있고, 영어, 탐구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강남대 금방 했죠. 강남대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 이 정도 레벨 되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100분위로 활용하는데, 강남대는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하는 하나를 50% 반영해주고, 그다음에 영어 30, 탐구 20인데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인문 쪽은 대부분 국어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겠죠. 물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국어를 더 잘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국어 잘하고 수학 망해도, 그러니까 국어가 3, 4등급에 나오고 수학이 7, 8등급에 나와도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공학대, 예전에 한국산업대학이라고 불렀던 시흥에 있는 이 대학은 인문 계열에 한해서 자, 일단은 수학은 50으로 픽스해 놓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우수한 2개 과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50이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잘 나오는 2개가 50. 잘 나오는 이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50 하는 거니까 무지개 높은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지만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 9등급, 탐구 7, 8등급 나와도 한국공학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한신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 되게 많은데 경기도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경기도가 중하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무시하고 이 중에서 우수한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겁니다.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가장 잘하는 건 50%를 반영하고, 그 다음 30, 그 다음 20. 그러니까 강남대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영어하고 탐구는 픽스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픽스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 유리한 건 뭐냐면 정말 망한 그 영역이 있으면 유리하죠. 20%밖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잘 본 과목이 하나 있으면 대박이 나죠. 예를 들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탐구 하나가 1등급이 난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한 96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을 잘 못해갖고 뭐 4등, 5등급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경우는 그 탐구 하나에 그 96% 나왔던 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수원대 같은 경우도 한신대보다 약간 비율이 작지만 그래도 45, 35, 20에 갑니다. 경기도 이런 흐름으로 가죠. 그래서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탐구가 됐든 이 중에 3과목만 반영하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건 45, 가장 안 나오는 건 20% 이렇게 반영합니다. 여기 빠진데 수원대도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안양대는 다르게 인문이다 보니까 수학은 빼버리고 국어 40, 영어 30, 탐구 30 이렇게 하는 거고, 용인대 같은 경우도 수학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극단적으로 망한 친구들은 안양대, 용인대 같은 경우는 수학 아예 반영하지 않으니 그거 좀 더 경쟁력이 있으면, 그다음에 영어하고 탐구가 좀 골고루 잘 나오면 한번 지원해도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남도 똑같은 대학인데 아까 인문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인문은 국어 수학 중에 잘하는 한 과목을 골랐다면 자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학은 들어갑니다. 수학 무조건 50% 들어가고 영어 탐구가 30, 20. 전반적으로 또 탐구가 좀 안 좋았을 때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이죠. 물론 수학을 잘하면 더 유리한 건 맞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수학 하나가 쓰다는 얘기는 뭔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무언가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탐구를 망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한 대학이 강남대학교. 아까 공학대도 얘기했죠. 공학대 같은 경우도 수학을 60으로 픽스해놓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하는 한 과목을 고르면 됩니다. 아까는 수학이 50이었고 나머지 50이었는데 지금은 수학이 60이고 상당히 강한 거죠. 수학 잘하는 친구, 수학을 극단적으로 잘하는 친구,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못하는 친구는 한국공학대에 되게 유리하다. 인천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두 개만 반영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무조건 잘하는 거 두 개만 반영합니다. 그게 국어가 됐지 수학이 됐지 모르겠지만 또는 탐구 한 과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두 과목 반영하는 데가 있고요. 한신대 아까 봤던 것처럼 50, 30, 20 수원대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세 과목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 과목을 망하는 친구들 또는 극단적으로 한 과목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 한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와 탐구는 픽스 시켜놓고 수학하고 국어 중에서 잘하는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게 40%다. 그리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인천대 중에서도 동부가 국제통상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천대도 국립대고 또 상당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죠. 수도권에서 금방 언급했던 대학들보다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학인데 그런데 일단은 4개를 다 반영을 하고요. 보통 위에는 3개를 다 반영했는데 4개를 반영하죠. 그다가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는데 여기는 2개를 반영합니다. 서울 수도권 상위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공식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수학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죠. 그래서 수도권 얘기하면서 우리 이런 대학도 있다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인천에서 가져왔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대학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내 그 수능 점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찾아보다 보면 나한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이 대학들 진출을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치표의 백분이나 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의 환산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찾아보시고 환산 점수를 고쳐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점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별로 유불리를 따져봐서 지원하는 전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